216쪽. 페이지 216쪽. 일단 되게 등차수열, 등비수열 자체는 개념은 쉬워요. 문제가 이제 좀 난이도 있게 나와서 문제인데 일단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 246쪽. 쉬운 내용은 그냥 읽고 바로 넘어가고 설명이 필요한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책 276쪽 표 보면 일단 수열이 있어요. 수열.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차례로 얻어지는 수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수열이라고. 수의 나열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때 수열의 각수를 그 수열에 항이라 알겠습니까? 수열의 일반항. 수열을 나타낼 때는 뭐 A1, A2, A3, AN, 과 같이 나타내고 이때 제 N항을 N항 AN을 수열의 일반항이라 한다. 보통 수열을 나타낼 때는 기호가 이래요. 보통 이 중괄호 하고 가운데 AN 이런 식으로 수열을 나타냅니다. 알겠죠? 이때 AN은 뭐예요? 보통 N에 대한 식이거나 어떤 N에 대한 규칙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를 나열하죠. 이걸 쭉 나열한다는 식으로는 뭐예요? 뭐 A1, A2, A3 점점점에서 N번장 AN 뭐 그 이상도 있겠죠? N 플러스 1번장도 있을 거고 계속 뭐니 말할 거 없다. 그렇지? 근데 이때 보통 첫 번장을 보통 그냥 A라고 써요. A. 그러니까 수열이 항인데 밑에 오른쪽 아래 인덱스 숫자가 없으면 초항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알겠죠? 근데 첫 번장을 보통 초항 이러면서 약간 특별시 하고요. 그리고 N번장을 일반항이라고 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N에다가 1 넣으면 첫 번째 항 나오고 2 넣으면 두 번째 항 나오고 3 넣으면 세 번째 항 나오고 100 넣으면 100번째 항 나오고 그치? 심지어 N 플러스 1 넣으면 N 플러스 1번째 항이 나와요. 이 됩니까 이거? 즉 1번 항을 구했다는 건 뭐예요? 그 수열을 다 구했다는 얘기야. 이 됩니까 이거? 즉 한마디로 수열 자체는 뭐예요? 일반항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항만 알면은 그 수열의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항은 특별시 되는 거죠. 그죠? 이 됩니까 이거? 알겠지? 이게 1번 내용이고요. 2번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수열이 뭔지 배우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뭐예요? 수열 중에서 가장 규칙이 간단한 수열 등차수열 배울 거예요. 등차수열 뭐냐면은 일단 뭐 이 책에 있는 내용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1번 등차수열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수열이라 하고 이때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한다. 알겠죠? 일단 일정한 상수가 계속 더해지는 수열을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그 일정한 수가 공차라고 해요. 공차. 보통 공차는 D라고 표현해요. D. 그래서 수열 AN이 있는데 여기 A1, A2, A3 AN 플러스 1 점점점인데 뒤로 갈 때마다 뭐야? 계속 어떤 상수 D가 더해진다고 하면 이러면 이제 등차수열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때 이 D 값이 공차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때 이 일반항 AN은 어떻게 될까요? 첫 초항 A에서 D가 몇 번 더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항까지는 D가 한 번 더해지죠. 세 번째 항까지는 D가 두 번 더해지죠. 그렇죠? 그럼 N번째 항까지는 뭐예요? D가 N 빼기 1번 더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N 빼기 1 D인 거예요. 요거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죠? 이때 이 초항은 당연히 상수죠. 공차도 상수예요. N만 변수야. 그렇지? 그래서 등차수열은 뭐예요? N에 대한 1차식이 나오는 겁니다. 1차식. 정리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분배하면은 DN 플러스 A 빼기 D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D하고 A 빼기 D는 상수 아니에요? 그렇지? 즉 뭐예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뭡니까? 공차. 공차 D가 1차항이 개수인 거고 그럼 1차씩 나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거?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일반항 AN이 3N 빼기 1이다 이러면 뭐예요?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구나 바로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초항은 얼마예요? N에 1 대입하면 돼. 얼마야? 2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알겠어?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등차수열은 뭐예요? 어떤 공차라는 상수가 계속 더해지는 수열인데 그렇죠?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 나오는구나. 이때 1차항이 개수가 공차구나. 이걸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거? 쉽죠 그죠?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2번 등차수열 일반항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 일반항 AN은 A 플러스 N 빼기 1D다. 이거 이해되죠 그렇죠?
그지? 근데 이제 뭐 A 플러스 N 빼기 D로 외우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1차식이다. 그래서 요 1창의 개수가 공차다. 이런 것까지 알고 있으면 좋고요. 3번 등차 중앙.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 한다. 이때 2B는 A 플러스 C 또는 B는 2분의 A 더하기 C가 성립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봐봐. 네, 간단한 얘기예요. A, B, C 요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그렇다는 건 뭐야? 여기에 더해지는 값과 여기에 더해지는 값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죠? 한마디로 뭐예요? B 빼기 A와 C 빼기 B가 같다는 얘기예요. 둘 다 T로. 맞습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B는 A 플러스 C인 거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별거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A, B, C가 등차 수열이면 가운데 항이 뭐예요? 양쪽 항의 산술 평균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그 소리예요. B가 2분의 A 더하기 C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지? 이해했어요, 이거? 이 등차 중앙은 이따가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이 등차 중앙은 일단 개념 알겠지, 그치? 너무 쉬운 얘기야. 근데 이게 이제 응용성이 되게 조금 이제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등차 수열의 합 보면서 조금 더 얘기하자고. 그래서 일단 등차 중앙 알겠죠? 뭔지? 등차 중앙이 뭐고 등차 중앙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겠죠? 간단한 얘기죠. 그 다음 4번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면 첫째 항이 A, 제 n항이 L일 때 L이 보통 라스트의 L이에요. 끝항이야, 끝항. SN이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이다. 2번 첫째 항이 A 공차가 D일 때 SN이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 빼기 1 D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 물론 외워야겠죠, 공식이니까. 그렇지? 근데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식만 외우면 완전 껍데기야. 문제 풀 때 거의 써먹기가 힘듭니다. 진짜 주는 문제 빼고는. 이해됩니까 이거? 보세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봅시다. 도대체 SN, 그러니까 일단 SN이라는 용어를 먼저 알아야 돼요. SN이라는 용어는 이 뜻입니다. 이거는 꼭 등차 수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야. 그렇죠? 모든 수열에서 SN 이러면 뭐예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값이라는 뜻이에요. 애초에 SN이 이 뜻입니다. 보통 이거 합이 영어로 SUM이에요. sum. 여기서 나온 S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SN의 뜻은 이거예요. 이거는 등차 수열과 상관없이 모든 수열에서 SN은 이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S4 이건 뭐예요? 그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인 거예요. 만약에 S1 이런 거야. 이건 A1인 거예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됩니까 이거? 만약에 SN 빼기 1 이러면 이거는 첫째 항부터 뭐예요? N 빼기 1번째 항까지인 거야. 합이. 그죠? 이게 됩니까 이거? 이런 뜻이야. SN이라는 기호가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죠? 일단 이걸 알고서 들어야겠지, 그지? 그럼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됐어요, 그죠? 등차 수열의 SN을 묻는 거죠.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SN이 어떻게 되겠어요? 첫째 항이 A입니다. 초항 A. 둘째 항은 뭐예요? 얘가 등차 수이기 때문에 A 플러스 D야. 그렇죠? 공차가 D라고 했을 때. 셋째 항은 A 플러스 2B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치? 그럼 뭐야? 여기서 지금 잠깐 임시로 내가 마지막 항, 즉 AN을 L로 놓은 거예요. AN을. 알겠죠? SN에서 마지막 항은 AN이잖아. 그렇지? 이걸 라스트 L로 놓은 겁니다. 끝항. 그러면은 N 빼기 1번째 항은 뭐예요? L에서 D를 한번 뺀 걸 거고 마지막 AN은 뭐예요? L이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됩니까 이거? 그지? 근데 덧셈이라는 건 뭐야? 교환 법칙이 먹히잖아. 교환 법칙이 먹히고, 그죠? 그러니까 순서를 뒤섞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똑같은 SN을 이번에는 이쪽 순서로 쓰자고. L부터 쓰자고. L부터. 두 번째, N 빼기 1번째 항은 뭐예요? L 빼기 D일 거고 N 빼기 2번째 항은 뭐예요? L 빼기 2D일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쓰면은 두 번째 항 초항이죠. 여기는 이제 A 플러스 D. 마지막 항이 초항 A. 맞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똑같죠? 그지? 덧셈의 교환 법칙이 먹히니까. 그러면은 두 식을 더해요. 그러면 ESN입니다. 이쪽이 어떻게 돼? A 플러스 L. 얘도 D가 지워지죠? A 플러스 L. 얘도 ED가 지워져요. A 플러스 L.
얘도 D가 지워집니다. A 플러스 L, 얘도 A 플러스 L. 이해됩니까 이거? A 플러스 L이 몇 개? 당연히 몇 개예요? N개지, 그치? 여기 AN이잖아. N번째,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하니까 당연히 N개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N 곱하기 A 플러스 L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양쪽을 이루어놓는 건 뭐예요? SN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게 공식을 그냥 외우면 안 돼. 그냥 외우면 안 돼요.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따가 등차 조항까지 해가지고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일단 공식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지, 그지?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이 L은 뭐야? AN이니까 A 플러스 N 빼기 1 되란 말이에요, 그렇지?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여기 L에다가 얘를 넣는 거예요, 이거.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N 곱하기 A에다가 얘를 넣으면 2A 더하기 N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 다른 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수열은 공식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냥 단순 암기해야 할 공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리를 빠삭하게 이해해야 할 공식도 있는 겁니다. 등차수열 합공식은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하면 절대 안 되는 식이에요.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일단 공식 알겠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치? 이 공식을 내가 이제 이해했다고 치면 막 이런 걸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문제가 막 이렇게 나왔어. 모든 n의 합을 구하시오. 문제가 이거야. 그쵸? 근데 7, 8, 9, 10, 12였던 거야, n이. 그치? 이걸 더할 때 여러분이 하나씩 더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더하면 뭐예요? 18 9잖아, 그치? 이거 9, 5, 45가 같은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등차 중앙에 의해서 8 더하기 10은 뭐야? 9 곱하기 2예요. 7 더하기 10은 9 곱하기 2야. 그럼 9가 5개 있는 거랑 똑같다고, 지금 이거. 이해돼요, 이거? 뭐 이런 식이 막 자유자재로 되는 거야. 이게 다 지금 뭐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쓰는 겁니다. 만약에 S7이 있어요. 그럼 얘는 A1 더하기 A2, A3, A4, A5, A6, A7이죠, 그쵸? 근데 등차 중앙에서 뭐예요? 얘하고 얘 더한 거 뭐예요? 2A4예요. 얘하고 얘 더한 것도 얘 더한 것도 2A4. 얘하고 얘 더한 것도 2A4. 즉 A4가 뭐야? 7개 있는 거랑 똑같아요. 7 곱하기 A4랑 똑같습니다. 이해돼요 이거? 등차 중앙에 의해서. 이게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이렇다고요.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등차수열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이거 원리가 같은 거야. 첫 번째하고 마지막 항 더한 거랑 두 번째하고 얘 더한 거랑 같다는 거죠. 다 A 플러스 L로. 그런 원리잖아 결국. 이해됩니까 이거?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얘들은 홀수기 더한 거죠. 짝수기 더하면 어떤 일이 보여져요? 만약에 3, 5, 7, 9, 11, 14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가운데 항이 없잖아, 그치? 대신 이렇게 뭐예요? 16이 3개네. 48. 이해됩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소에 평소에 덧셈해도 등차수열의 이 합의 원리를 막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까지 이해와 응용이 자유자재 되어 있는 식이 요거와 등차 중앙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 등차 중앙과 요식 있잖아요, 요식. 그죠? 요식은 단순 암기로만 끝나면 안 되는 식입니다. 이 원리가 완벽히 이해가지고 평소 계산에조차 막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등차수열의 변별력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나중에. 알겠죠? 지금 좀 이해돼요, 이거? 어떤 느낌인지? 오케이? 물론 이 공식 당연히 외우긴 해요. 외워야 돼. 외우는데 단순히 그냥 무지성으로 공식 연결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식 근데 왜 이거야? 한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외워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평소에도 막 쓸 때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죠? 그지? 이게 등차수열 합이에요. 여기까지고 3번 내용까지 설명할게요. 3번 내용은 너무 그냥 당연한 얘기라서 3번은 등차수랑 상관없이 그냥 SN 그 자체에서 나오는 성질인데 SN이 아까 뭐랬어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쵸? 가끔 가다가 문제에서
SN을 먼저 줄 때가 있어요, 식을. 근데 SN을 주면은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요 식이 있거든. 이게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 생각을 해보세요. SN은 뭡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까지 나온 거야, 그렇지? 아까 SN 빼기 1이 뭐였어? 첫 번째 항부터 n 빼기 1번째까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은 마지막 A만 남지 않겠어요? 다 지워지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렇지? 이게 됩니까 이거? 이거는 등차 수열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수열의 SN에서는 당연히 성립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돼? 이해돼야 돼요. 지금 수열은 암기보다는 이해가 기반되어서 암기가 돼야지 이해 없이 암기하면 그냥 바로 망하는 거야. 못 풀어요, 문제가. 안 풀려, 문제가. 이해 됩니까 이거? 그치? 당연한 얘기죠 이거. 대신 n이 2 이상일 때예요. 왜냐? S0은 없거든. n에다 1을 대입하면은 A1은 S1 빼기 S0인데 S0이 어딨어? 0번째 항이 어딨어, 그치?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n이 2 이상일 때 먹히는 식인 겁니다, 여기. 그쵸?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SN의 식을 두면은 요 식으로 두 번째 항부터의 AN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항은 어떻게 구하냐? 초항은 S1인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정의상 S1이 A1인 거죠, 그쵸? 이해 됩니까 이거? 요거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시로 한번 예시로 하나만 해볼까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수가 있어요. SN이 2n 제곱 빼기 3n이다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SN의 식을 준 거야. 이때 AN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AN은 SN 2n 제곱 빼기 3n 마이너스 SN 빼기 1은 뭐예요? 요 n 대신에 n 빼기 1을 대입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식이 맞습니까? 그지? 그러면은 요 안에 전개하면은 2n 제곱 빼기 4n 플러스 2 마이너스 3n 더하기 3입니다. 그렇죠? 근데 바깥에 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 얘하고 얘가 지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플러스 4n 이 안에 플러스 5인데 빼기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n이 2 이상일 때. 그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거? 그치? 요거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 A1은 뭐예요? A1은 S1을 구하는 거죠.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치?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같은 케이스는 1을 대입했을 때 일치하죠, 여기가. 여기 1을 대입도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일치하면은 뭐야? 그럼 이제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A는 뭐야? 4n 빼기 5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죠?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일치 안 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다른 문제 한번 볼까요? 지금 얘는 우연히 일치해가지고 일치하면 따로 쓸 필요가 없는 거야. 한 번 쓰면 돼요. 근데 일치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SN이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한번 구해볼까요? AN x가 아니죠. n으로 써야지. 왜 x야? 그러면은 SN n제곱 플러스 2n 빼기 3 빼기 SN 빼기 1은 이제 n 대신 n 빼기 1 대입합니다. n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n 빼기 1 빼기 3 그쵸? 그럼 안에 전개하면은 n제곱 빼기 2n 플러스 1 더하기 2n 빼기 2 빼기 3이에요. 그쵸? 근데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얘하고 얘가 지워지고 얘하고 얘가 지워지고 얘하고 얘가 지워집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플러스 2n 여기가 지금 안에가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로 바뀌겠죠. 그죠? 이게 이제 n이 2 이상이 됩니다. 그지? 그리고 A1은 뭐예요? S1으로 가면은 3 빼기 3이니까 0이에요. 그쵸? 여기 0 대입하면 0이 아닌데 그치? S1은 0이죠. 그쵸? 1차지 않습니다. 1차지 않을 땐 뭐야? 따로 쓰는 게 맞아요. 요 식은 두 번째 항부터 먹히는 겁니다. 첫 번째 항은 0인 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알겠어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그치? 이런 식의 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번 이해되죠? 그쵸? 3번이 이게 왜 성립하는지 알겠지?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실. AN이 SN 빼기 SM 마이너스 1인 거 너무 당연해요. 대신 S0은 없으니까 N이 2 이상부터 유효한 식인 겁니다. 그렇죠? A1이 S1이도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 당연한 두 개의 식 가지고 SN의 식이 주어졌을 때 A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얘도 할 말이 좀 되게 많은데 지금 또 한 번에 너무 설명하면 여러분이 또 머릿속 정리가 안 될 테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유형 1, 3, 5, 7, 9, 11, 13, 15 홀수만 풀어줄게요. 왜냐면 다 풀어주면은 우리 수업 다못 나갑니다. 그래서 1, 3, 5, 7, 9, 11, 13, 15 총 8문제를 지금부터 풀어줄 거예요. 집중해서 들읍시다. 알겠죠? 자, 보자 한번. 다 지워도 되겠죠? 외울 거, 그러니까 이해를 동반해서 외울 게 있으면 지금 빨리 외워. 알겠죠? A 플러스 M 빼기 1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이해했으면 이제 외우시고요. 그리고 등차 중앙. 그 다음에 요거, SN. 이해를 했으면 외우세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 A는 SN 빼기 SN 마이너스 1, A1, S1. 그쵸? 사실은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쵸? 외우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제 계산 빨리 하고 좀 외워놔야지, 그치? 대신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 없이 외우면 안 돼.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라고 하네. 이걸 풀면 되겠다 하면 안 되고 나 이게 왜 이런지 알아. 근데 계산 빨리 하려고 외우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겠지? 지울게요. 뭐 책에 있으니까 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쵸? 이거 원리도 알고 있어도 원리를 모른 채로 그냥 무지성으로 식만 외우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시면 봐봐. 그럼 이제 총 8문제를 빠르게 할게요. 그러면 벌써 등차수이 끝난 거네, 지금. 그치? 1번 가겠습니다. 제3항과 제8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며, 그러니까 A3랑 A8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건 뭐예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지? 제5항은 마이너스 2예요. A5는 마이너스 2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때 이거의 등차수 AN에서 246은 몇 번째 항인가? 그렇죠? AN이 등차수래. 이때 246이 제 몇 항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A3는 뭐야? 초항이 A고 공차가 T라고 하면은 A 플러스 2D예요. A8은 A 플러스 7D고요. A5는 뭐예요? A 플러스 4D입니다. 이게 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하면은 A하고 T를 다 구할 수 있어. 결국 그냥 일반항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거? 알겠어? 지금 이거 왜 그런지 알겠죠? 그치? A는 A 플러스 M 빼기 되잖아. 초항에서 T를 몇 개가 있냐 이거잖아. 그렇죠? A2까지는 뭐야? A3까지는 뭐야? 초항에서 공차 2번 더한 겁니다. 그렇죠? A8까지는 초항에서 공차 7번 더한 거죠. A5는 뭐예요? 초항에서 공차 4번 더한 겁니다. 그렇지? 딱 그러시죠? 머릿속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식이? 이쪽은 A 플러스 2D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D예요. 그렇죠? 넘기면 2A 플러스 9D는 0이다. 일단 이런 식하게 나오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A 플러스 4D는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두 개씩 연립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두 배하면 어떻게 돼? 2A 플러스 8D는 마이너스 4예요. 얘에서 얘 빼면 D가 나오겠네요. D는 3이다. 넘기면은 마이너스 36. A는 마이너스 18이네요. 이해돼요 이거? 그치? 초항과 공차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일반항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AN이 뭐예요? A 플러스 N 빼기 1D 뭐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4N 빼기 2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일반항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게 246이다 해서 N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했죠? 246이 몇 번째 항입니까? 그래서 244N은 어떻게 돼요? 268이니까 N은 어떻게 돼? 4, 6, 24, 4, 7, 28, 답은 67. 67번장이 답인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해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등차수열 A에 대해서 A는 또 등차야. 당연히 등차가 나오죠. 계속. 이때 A3 더하기 A5 A3 플러스 A5가 36이고 그리고 A2 곱하기 A4가 180이다. 그렇죠? 이때 AN이 100보다 작다. 이걸 만족시키는 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봐봐. 3번 되게 별표 하나 쓸만해요. 이게 응용이 정말 자유자재로 돼야 되는데 A3 플러스 A5는 뭐랑 같아요? 2A4랑 같죠? 맞습니까? 등차 중앙식. 그래서 A4를 알려준 거예요.
A4가 18입니다. 그러면 이게 18이면 A2가 10인 거죠. 항이 두 개 나왔다는 건 뭐예요? 등차 수익 구해진 거예요. 그렇죠? 왜? 공차가 지금 8이거든. 아니 공차가 4거든 4. 그치? 맞아요? 공차가 4니까 초항이 6이겠네요? 끝난 거죠. 이 됩니까 이거? 지금 내가 계산을 어떻게 빨리 했느냐? 약간 이거예요. 지금 A4가 18이고 A가 10인 거 알겠지? 그죠? 여기까지 알겠죠? 그럼 공차가 지금 10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 하면 18이니까 D가 4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치? 그럼 초항이 6이야. 여기까지 알겠지? 공차가 4니까. 그러면은 A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공차가 4면 뭐예요? 1차항의 개수가 4인 1차식이야. 그죠? 그러면 뒤에 y절편이 아니라 뭐야? 상수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4n 플러스 얼마인데 1을 대입해서 6이 돼야 되니까 뭐예요? 4n 플러스 2인 겁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암산이 좀 가능해요. 조금 이해되나요 이거? 암산하는 거? 이해돼? 왜냐면 여러분 계산 속도가 점점 빨라져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고1이고 선행이잖아 이게. 고2 현행 때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고3 뭐 수능 대비로 지금 대수를 배운다 라고 하면은 저런 거 계산 천천히 안 해줍니다. 강사들이 겁나 빨라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 그럼 수표 나간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겠죠. 지금부터 이제 익숙해지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계속 설명하는 거지. 4n 플러스 2예요. 그럼 4n 플러스 2가 10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n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4n이 98보다 작다고. 그럼 n이 어떻게 돼요? 지금 24.5인가요? 맞아요? 그러면은 최대값 얼마야? 24네 24. 얘는 자연수니까 그지? 이해 됩니까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이해돼? 이게 안 되면 질문해야 돼요. 너무 빠르거나 하면 얘기하세요. 지금 일부러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라고. 계속 더 좀 계산하는 거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6만 뭐 이해 안 돼? 돼요? 이해? 5번 봅시다. A, B, C가 다 양수입니다. 양의 실수예요. 이때 얘들이 등차예요. 이 순서대로 등차수예요. 그리고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제곱도 얘도 등차수를 해. 아하. 이때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거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냥 등차 주황식 쓰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얘를 등차 주황식을 걸면 2B제곱은 A제곱 빼기 C제곱 아니에요? 그쵸? 얘 등차 주황 걸면 2B는 A 플러스 C죠. 맞지? 요거 가지고 아마 풀리지 않을까. 그쵸? 보면은 위의 식이 어떻게 돼요? 이거 인수분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 같으면은 이거 1번씩 여기 2번씩이면은 2분의 1 요걸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좌변은 뭐예요? 2B분의 2B제곱이니까 B는 맞죠? 얘는 A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C 곱하기 A 빼기 C니까 A 빼기 C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B는 A 빼기 C가 근데 2B는 A 더하기 C야. 이 두 개 이용해서 A, B, C를 한 문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20하고 20을 더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3B는 2A예요. 그렇죠? 그래서 A는 2분의 3B가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가 2분의 3B야. 그럼 C는 2분의 1B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얘를 넣어서 준식을 구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2 곱하기 2분의 3B A가 그렇죠? 곱하기 B 분의 A제곱 4분의 2B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4분의 1B제곱
이러면은 어차피 b제곱이 약분되면서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약간 이러고 구조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밑에는 뭐예요? 3b제곱. 위에는 어떻게 돼요? 얘하고 얘 계산하면 뭐야? 4분의 9b제곱 빼기 4분의 8이니까 2b제곱이잖아? 위에도 3b제곱이네. 그래서 답은 1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분단을 합니다. 이해했죠? 이게 지금 내가 그냥 딱 푸니까 쉬워 볼 수 있는데 혼자 풀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제 할 수 있다 대신 중요한 거. 쉽지 않겠지만 혼자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7번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x 플러스 2는 0. 그렇죠? 요거의 세근이 등차수였는데 그렇죠? 이거 별표 하나 치세요.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세근이 등차수를 이루면 보통 이 세수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a 빼기 d,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씁니다. 세 개가 등차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가운데를 보통 a라 딱 쓰고 앞에 건 a 빼기 d, 뒤에 건 a 플러스 d. 왜? 이래야 계산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이렇게 안 나오고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왜 이렇게 넣느냐? 이게 계산이 편해요. 해보면 알겠지만. 알겠습니까?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뭐 쓰는 거예요? k 구하는 건데 근과 계수관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되지? 근데 이렇게 놔야 뭐야? 곱할 때도 합쳐서 편하고 더할 때도 d가 자꾸만 지워져서 편해요. 알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세수가 등차수열이다. 등차수열 이룬다 이거는 가운데 걸 a 놓고 앞에 걸 a 빼기 d, 뒤에 걸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놓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이건 좀 기억하세요. 이래야 계산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이렇게 놔도 풀리긴 풀려. 계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 말 이해했지 그지? 이래야 편해요 계산이.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 근의 합은 뭐야? 3a예요. 이게 마이너스 a분의 p. 즉 a가 나오기 시작하나 벌써.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이죠. 얘 곱하기 얘. 그리고 요거랑 요거. 그죠? 요게 a분의 c예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d 부여하지, 그렇지? 그리고 k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k는 세 근의 곱이죠.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a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d를 구하고 여기서 k를 구하고.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알겠어요? 다 한번 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이 a제곱 빼기 ad 더하기 a제곱 플러스 ad 더하기 a제곱 빼기 d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가 3a제곱 빼기 d제곱이에요. 그렇죠? 근데 d제곱 a가 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리고 3이란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d제곱이 3이다. 그렇죠? d가 풀마 2예요. 근데 사실 플러스 2나 마이너스는 상관없어. 그렇죠? 순서가 바뀔 뿐입니다. 그렇지? 이해돼요 이거? d를 그냥 2라고 합시다. 그럼 세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 됐던 것이지. 그럼 다 k가 나왔죠. 셋 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인데 k가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그죠? 이해돼요 이거? 저러지 말고.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돼. 돼요? 오케이. 9번. 지금 첫째 항이 50이고 A가 50입니다.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5래요. 공차가 있다는 건 이미 등차 수열인 거예요. 그렇죠? 이때 첫째 항부터 n항까지 SN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그러한 n의 값을 구하죠. n의 최소값을 구하죠. 이런 문제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이거는 SN식을 구해가지고 하면 돼요. 뭐 이렇게 어렵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그 공식 씁시다. SN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 빼기 1t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안에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n 플러스 105인가요?
잠깐만.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이해 됩니까 이거? 그죠? 마이너스 5n 플러스 100,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제 음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양변 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n 곱하기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 5 묶죠. 그럼 마이너스 5n 곱하기 n 빼기 21 요게 0보다 작다. 그 양쪽을 마이너스 5로 나누면은 n 곱하기 n 빼기 2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n이 0보다 작거나 n이 2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범위가. 근데 n이 0보다 작다는 의미 없잖아. n이 자연수니까. 그렇지? n이 21보다 크다. 즉 n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22번째 항이 처음으로 SN이 음수가 되는 항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지 그치? SN이 처음으로 음수가 된다. 그럼 SN이 0보다 작다 이래놓고 그냥 부등식 풀면 돼. 풀어가지고 답을 내는 겁니다. 대신 n은 자연수죠. 실수가 아니라. 그래서 그렇지? 몇 번째 항이 아니니까. 그렇지? 뭐 3분의 2번째 항이라든지 뭐 루트 3번째 항은 없잖아. 그렇지? n은 자연수인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11번 할게요. 좀 잘 이해하면서 따라하고 있어요? 머리를 지금 되게 집중해서 막 굴려야 돼. 알겠지? 그냥 딴 생각하고 멍하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11번 등차수 n의 첫째부터 n까지 합을 SN을 할 때 S12 165다. 그리고 S22 630이다. 그쵸? 이때 A11 더하기 A12 더하기 쭉 해서 A40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물론 이거 공식 써가지고 A하고 D 왜냐면 식이 두 개니까 S12 165, S22 630 식이 두 개잖아. 그렇지? 그래서 A하고 D를 구해가지고 또 공식 얘는 어떻게 계산하죠? S40 빼기 S10을 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치? S40 빼기 S10 하면 뭐야? 딱 깔끔하게 A11부터 A40까지 합이지. 그치? 이해됩니까 이거?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초보자의 전략은 이거예요. 얘하고 식 두 개야? 그럼 난 A하고 D 초하고 공차 구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초하고 공차 나오면 이제 S40 구할 수 있죠. 그래서 S10 이미 알고 있으니까 S40 빼기 S10으로 답을 내야지. 나쁘지 않아요. 좋은 풀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더 좋은 풀이가 있어서 그래요. 고수의 방법 알려줄게요. 일단 고수의 방법 쓰려면 개념을 하나 알고 있어야 돼.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보세요. 봐봐. 예를 들면은 AN이 등차수열입니다. 그치? 근데 항을 3개씩 만약에 짠다 하면 이런 식으로 그럼 보세요. 이 등차수열이에요. 그치? 그럼 A1부터 A4까지는 뭐예요? 플러스 3D죠. 맞죠? 얘도 플러스 3D 얘도 플러스 3D잖아. 그치? 그치? 그럼 보통 얘를 S3이라 쓰고 얘를 S6 빼기 S3이라 쓰고 얘를 S9 빼기 S6 뭐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총 플러스 9D입니다. 그렇죠? 3의 제곱 D 이해돼요 이거? 그죠? 근데 여기도 어떻게 돼요? 4부터 7까지 플러스 3D 5부터 8까지도 플러스 3D 6부터 9까지도 플러스 3D죠. 그렇죠? 그치? 이 전체식은 뭐예요? 총 여기서 9D가 더해져야 얘죠. 그치? 이게 됩니까 이거? 중요한 건 뭐예요? S3하고 S6 빼기 3하고 S9 빼기 6하고 그 다음 뭐겠어? S11 빼기 S9 얘들이 뭐예요? 등차수열이 된다는 겁니다. 공차가 3의 제곱 D 9D 이해 됩니까 이거? 그러지 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이게 돼요. 등차수열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3개씩 끊어도 이런데 10개씩 끊으면 어떻게 해요? 10개씩 끊어도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 S12 165잖아. 그치? 그럼 S20 빼기 S10이 얼마예요? 얘에서 얘 빼면은 465인가요? 맞아요? 그치? 630에서 165 빼면 얼마예요? 500에다가 365잖아. 그쵸? 그리고 그러면 S30 빼기 S20이 있을 거고
S40 빼기 S30이 있겠죠. 맞습니까 이거? 근데 얘들은 뭐야? 등차수를 읽어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 얼마 더해졌어? 플러스 300 더해졌어요? 그럼 여기도 플러스 300입니다. 그래서 얘가 765가 될 거고요. 얘도 플러스 300이야. 얘가 1065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S40은 뭐예요? 이 4개를 다 더하면 S40이 되는 거야. 지금 S40, 근데 11부터 하니까 뭐예요? 지금 답은 여기까지만 더하면 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러면 뭐예요? 굳이 공식 2개 써서 막 연립방정식 해서 A하고 D 구한 다음에 다시 공식에 넣어서 S40 구하고 이런 과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아, 지금 이해돼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응?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 3개만 더하면 답이야. 그렇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뭐야? 이게 등차 수열이지, 그치? 등차 중앙이니까 뭐야? 얘 곱하기 3하면 답이에요 지금. 이해돼 이거? 그치? 765 곱하기 3이 답이라고. 3, 5, 15 3, 6, 18 3, 7, 22 2, 9, 5 답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돼요?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지금 되게 여기까지 이 등차 수열이 개념이 진짜 쉬워요. 그렇죠? 대신 뭐야? 이런 응용된 얘기들이 많고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변별력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어렵다 문제가. 알겠지?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3개씩 끊어도 등차수열이잖아. 3개가 아니라 5개씩 끊어도 등차수열이고 4개씩 끊어도 등차수열이고 10개씩 끊어도 등차수열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얘들처럼 얘들도 등차수열이야. 근데 이 2개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그죠? 그러면 다 확정된 겁니다. 등차수열이니까. 공차가 300으로 확정된 거예요. 그럼 더하기 300 더하기 300이 가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그럼 A의 등차는 뭐예요? 3이에요. 왜냐면 이게 10의 제곱띠 100띠일 거거든요. 보면 이해됩니까 이거? 얘처럼 10개씩 끊어봐. A0부터 A10까지가 있고 A10부터 A20까지가 있어. 그쵸? 그럼 플러스 10D 플러스 10D 플러스 10D 플러스 10D 10개가 10개잖아. 그치? 100D일 거란 말이에요.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 보다. 지금 이해돼? 등차 수열은 개념이 진짜 쉬워요.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냐? 그게 아니란 얘기야. 정말 개념을 깊게 이해하고 되게 자유자재로 응용이 가능해야 문제가 풀려요. 알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되게 깊은 이해와 이제 되게 응용력을 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 풀면서 단순히 그냥 개념 이해했어 오케이 끝 이게 아니라. 알겠죠? 이거 이해되지? 그 다음에 13, 15, 17 13, 15까지 잠깐 2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요. 알겠죠? 그 다음 등비수열 나올 겁니다. 등비수열은 아무래도 등차보다는 좀 설명할 게 조금 더 있어요. 이게 딴 게 아니라 저 그 원리학계 문제가 있는데 그게 조금 더 하면 그거는 조금 지금 그거 할 거예요. 설명을 13번, 15번 2개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4로 나온 나머지가 1인 수들의 개수를 n 총합을 s라 할 때 n분의 s가 들어가시오. 4로 나온 나머지가 1 뭐예요? 뭐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약간 등차수열 느낌으로. 그쵸? 4n 플러스 1의 항들은 뭐예요? 4로 나누면 뭐야? 나머지가 1인 항들이잖아. 그렇지? 정확히는 4n 빼기 3으로 가야죠. 자연수 1도 3 나누면 나머지 1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어차피 좀 두 자릿수만 따질 거니까 상관없죠. 그러면은 4n 플러스 1을 나열을 해요. 그쵸? 얘는 나열을 하다 보면은 초항이 5, 두 번째 항이 9. 얘들은 이제 한 자릿수니까 아니지. 그치? 그쵸?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13, 17, 21 여기부터 시작이죠. 여기부터.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예요? n에다가 25 대입하면 100일이잖아. 100일은 안 되고 24 대입하면 97 여기까지. 지금 뭐야? 문제에서 문제에서 얘를 다 더한 값이 이제 s 개수가 n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n분의 s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그렇죠? 개수 구하는 건 쉬워요.
얘하고 얘가 몇 번째인지만 보면 됩니다. 얘는 지금 뭐야? 세 번째 항이죠, 그렇죠? 그죠? 얘는 몇 번째 항에서 아까 24 대입하면 어떻게 돼? 24번째 항이죠. 그러니까 3부터 24니까 총 몇 개야? 항이 22개죠, 맞습니까? n이 20이에요. 그치? 다 더한 건 뭐야? 합공식으로 하면 됩니다. S는 어떻게 돼요? 2분의 항의 개수 22개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얼마예요? 110인가요? 이해돼요 이거?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1 곱하기 110이에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왜? 나눌 거니까. 답은 얼마입니까? 22분의 11 곱하기 110. 답은 55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푼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별거 아니지, 그치? 근데 이게 지금 내가 할 때는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이 하면 되게 헷갈릴 거예요. 처음에 아직 이제 막 처음 배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빠르게 못하더라도 천천히라도 정확하게 풀 줄 알면 됩니다. 일단은 또 문제를 풀다 보면 빨라져요. 그 다음에 15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셔 줄게요. 문제 풀 시간 좀 줘야. 쉬는 시간, 나 또 오늘 연강이지. 그러면 쉬는 시간 없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녁 시간 줘야 되는 거죠. 쉬는 시간 없이 갈게요. 알겠지? 대신 저녁 시간 줄게 이따가. 봅시다. 15번. 어떤 N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공차가 20도인 등차수를 이룬다고 한다.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가 40도일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단 한 내각의 크기는 180도 작다. 이런 게 이제 응용 문제예요. N각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각의 크기가 뭐예요? 공차가 20도인 등차수열을 이룬대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예요? 가장 작은 내각, 초항이라고 할까요? 초항이 40도라고. 그렇죠? 이때 n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맞죠? 이거 이제 응용 문제야. 그렇지? 이거 단순히 뭐예요? 우리가 등차수열 내용만 안다고 푸시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뭐 N각형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푸시는 문제인데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얼마예요?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얼마입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얼마야? 얼마죠? 삼각형? 180도. 사각형은? 360도. 오각형은? 540. 육각형은? 720. 180도에서 더해지죠. 그죠? N각형. 그럼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총합은 뭐예요? 180 곱하기 N 빼기 2이죠. 이게 N각형의 내각의 총합입니다. 물론 도를 붙이면 되는데 그냥 단위 뺐어요. 지금 귀찮아서. 이게 됩니까 이거? 맞죠? 3 대입하면 그래서 180이고 4 대입하면 그래서 360이고 5 대입하면 그래서 540이고 맞지? 이게 N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총합이에요. 그러면 얘랑 뭐랑 같아야 돼요? 등차수열 합과 같아야죠. N번째 항까지 식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이해됩니까? 2분의 N 곱하기 2A 더하기 N 빼기 1D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치? 요거 방정식분만 N이 나오는 거죠. N 자연수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0N 플러스 30인가요? 20N 빼기 20N 플러스 60이었으니까 이게 약분하면 10N 더하기 30. 그럼 양쪽을 10으로 나눌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18 곱하기 N 빼기 2가 N 곱하기 N 플러스 3이에요. 그렇죠? 전개해 봅시다. 18N 빼기 36은 N 제곱 플러스 3N입니다. 넘길게요. 그러면은 N 제곱 빼기 15N 플러스 36이 0이에요. 인수가 되네요. N 빼기 3 곱하기 N 빼기 12로 인수가 됩니다. 그러면 N이 3 또는 12예요. 그렇죠? 그럼 3하고 12가 둘 다 가능하겠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럼 둘 다 써야지 뭐지? 뭐 조건이 없잖아. 그렇죠? 둘 다 가능하겠네. 그렇죠? N은 3 또는 12인 거예요. 그렇죠? 삼각형도 가능하고 십각형도 가능한 건데 현재. 이해했습니까 이거? 이게 이제 활용 문제야, 활용 문제. 그러니까 이거 활용 문제 당연히 뭐야? 이게 등차수열 내용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공수 1, 2에서의 내용 혹은 어쩌면은 이 대수 앞부분에 뭐야 지수랑 삼각함수하고도 연결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의 성질이나 초등학교 때 배웠던 뭐 기본기들하고 다 연계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일단 프린트 좀 풀어보세요 여러분. 등차 수열 파트 프린트 일단 유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프린트부터 좀 풀고 프린트 풀 시간 좀 주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 좀 나갈게요. 알겠지? 프린트 풀다가 모르면 질문하세요. 일단 등차수열 파트 쭉 풀고 프린트 만약에 등차수열 파트 다 풀었으면 책 유제 풀면 됩니다. 유제 뭐 1번 위주로 풀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홀수분만 풀어줬기 때문에 뭐 짝수분 같은 경우 대표용 풀거나 이렇게 하면서 풀면서 모르는 거 질문하면 돼요. 풀 시간 조금 주고 그 다음에 이따가 등비수열도 나가겠습니다. 또 나갑시다 이제. 일단 계속 풀 수가 없으니까 등비수열까지 나가야 되면 277쪽 보겠습니다. 페이지 277쪽 봅시다. 등비수열도 나가고 등비수열도 나가고 시간이 남을지 모르겠는데 시간 남으면 모집 쿠션 좀 주고 시간이 안 남으면 수업 마무리할게요. 보자 한번. 페이지 277쪽 등비수열도 이제 되게 간단한 규칙의 수열이죠. 그죠? 읽어봅시다. 1번 등비수열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 하고 이때 곱하는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수가 계속 더해지는 수열이 등차수열 그때 그 일정한 수가 공차 일정한 수가 계속 곱해지는 수열이 등비수열 그때 그 일정한 수가 공비 차이가 뭐예요? 영어로 디프런스가 D예요. 공비 비율은 영어로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R입니다. 알겠죠? 보통 R로 써요. R. 그래서 2번 등비수열 1번항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1번항 A에는 A 곱하기 R의 N 빼기 1제곱이다. 이거 이제 이해되죠? 그렇죠? 등차수열 배워서 더 쉽지 그지? 당연히 뭐예요? 총항 A에다가 공비가 N 빼기 1번 곱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A R의 N 빼기 1제곱이에요. 등비수열 이게 1번항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등비 중항 0이 아닌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B를 A와 C의 등비 중항이라 한다. 그러니까 A, B, C가 등비 수열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뜻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B에서 A를 나눈 거 하고 C에서 B를 나눈 게 둘 다 R로 같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항 해주면 뭐예요? B제곱은 AC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만약에 A, B, C의 양수하면 뭐예요? B는 루트 AC죠. 이게 기하평균. 알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뭐 알겠죠? 이거 별 내용 아니지, 그치? 되게 등차수열 배웠기 때문에 더 쉬워요, 그죠? 등비수열의 합. 요거는 좀 원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등비수열의 합. 보세요.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하면 SN. 그렇지. 이번엔 등비수열이에요, 그렇죠? 등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초항이 A입니다.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쭉 해서 n 번째 항은 ARN 빼기 1 제곱이에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그렇죠? 원리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양변에 공비 R을 곱해요. 그럼 이쪽은 이제 RSN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약간 분배법칙 느낌으로 각각의 항에서 전부 다 R을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A가 뭐가 돼요? AR이 돼요. AR이 AR 제곱이 되고 AR 제곱은 AR 세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여기 있던 AR의 N 빼기 2제곱이 있을 거냐. 그 N 빼기 1번째 항이겠지. 얘 곱하면 이제 AR의 N 빼기 1 제곱이 될 거고 요거 여기다 R을 곱하면은 AR의 N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뺀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거? 빼면서 왜? 빼면은 다 지워지니까 가운데가.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1 빼기 R의 SN은 A 빼기 AR의 N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1 빼기 R로 나누면 SN이 나오는 겁니다. SN은 뭐예요? 1 빼기 R분의 여기 보통 얘도 이제 A로 묶어주면 A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
혹은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 R이 1이 아닐 때. R이 1이면 뭐겠어요? R이 1이라는 건 뭐야? 첫 자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그럼 그냥 A가 N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NA겠죠. 이게 됩니까 이거? 그렇지? 여기 S인 거예요. 뭐 R이 1이니까 별 의미 없어, 그렇죠? 저건 뭐 별 의미 없는 수열이고, 이거 뭐 외워야겠죠. 외우는데 당연히 뭐예요? 이 원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반드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울 수학적 개념법의 점화식 파트에서 요 내용이 쓰이는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공식도 당연히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등비수열 자체의 내용은 이미 끝났습니다, 진도가. 알겠죠? 그 이제 맨 밑에 이제 뭐 등비수열에 응용해가지고 뭐 원리합계, 적금의 원리합계 이렇게 써 있잖아, 그렇지? 그지? 요거는 일단 그 용어만 설명하고 넘어가서 뒤에 문제 풀어주면서 해석할게요. 알겠지? 일단 용어 봅시다. 원리합계. 원금 A1을 연이율 R로 N년 동안 예금할 때 원리합계를 S라 하면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은 설명 안 하고 용어만 좀 설명할게요. 단리법, 복리법이 있어요. 단리법, 복리법.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단리법하고 복리법.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원리합계 문제가 여러분 되게 어려워해 보면. 아마 대수 예전에 배울 때도 이 내용 배운 적이 있죠. 아니 처음 봐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이게 등비수열의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야. 경제적 상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여러분이 직접 돈을 벌어가지고 뭐 은행에다가 뭐 적금을 부어받거나 월급을 받아받거나 뭐 아직 이러지 못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낯설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건데 이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은 당연히 이제 여러분도 이제 사회활동, 경제활동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뭐 이제 일도 하고 뭐 월급 받거나 뭐 내가 사업을 해서 소득을 일으키거나, 그렇지? 이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뭐 은행에 적금을 붓거나 아니면 예금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집이나 차를 사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뭐 이런 걸 하게 돼요. 그러면 당장 내 삶에 직결돼 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것저것 또 경험도 하니까 되게 익숙해져. 근데 여러분은 아직 그런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낯설고 어려워요, 이거 무조건. 당연한 건데 어쨌든 문제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익혀야 돼요, 이걸. 알겠죠? 나는 이거 문제 왜 내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아니면은 조금 10대 때도 좀 돈을 약간 조금이라도 벌게 해서 이런 활동을 좀 하게 해주던가,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일단 혹시 원금 이자 이율이라는 용어 알아요? 원금 이자 이율? 그러니까 일단 경제적 상식으로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이율이라는 거는 이게 이자라는 거는 뭐예요? 이자, 이율.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율. 그러니까 이제 이율이 이제 이자의 비율이거든. 근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간단하게. 너무 길어지면 경제 시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이제 이율이라는 걸 왜 있냐? 이거는 이제 완전 경제학 얘기이기 때문에 뺄게요. 이율은 누가 정하는 거냐면 나라에서 정하는 거야, 나라. 국가가 정합니다. 국가에 이제 은행들이 있죠. 화폐를 찍어내는 은행이 있어요, 중앙은행.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미국 같은 경우 뭐 연방준비위원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봤어요? 그 한국은행에서 원화를 찍어내. 그럼 이거를 찍어냈으면은 이제 사회에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떻게 풀죠 이거는? 여러분한테 나눠줍니까? 이거를 은행이 줘요. 은행을 줍니다. 은행에 이 돈을 찍어내가지고 은행에다 돈을 줘. 근데 공짜 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은행들은 이 돈을 갚아야 돼. 이해됩니까 이거? 한국은행에서 돈 찍잖아. 화폐를 찍어요. 화폐를 찍어서 이제
은행에다가 나눠주잖아, 그렇지? 이때 이게 공짜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뭐 대출하거나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한국은행에 갚아야 됩니다. 이때의 이율이 있어요. 이건 나라가 정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기준금이라 그래요. 기준금. 그래서 한국은행이 다른 시중은행, 여러분이 아는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뭐 이런 데 있잖아, 그렇지? 이런 시중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줄 때의 금리가 바로 이제 돈의 이자, 그러니까 이율이란 뜻이에요. 금리 보통 돈이니까 금리가 이 기준금리예요. 알겠죠? 요거는 나라가 정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은행은 이제 그 기준금리만큼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온 거 아니야, 한국은행은. 그렇죠? 갚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나 이때 어때요? 기준금리보다 당연히 이자를 더 높게 받겠죠. 맞습니까, 이거? 더 낮게 받으면 은행이 손해보잖아. 그럼 망하죠, 은행. 그치? 그러니까 더 높게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기준금리는 나라가 정하는 거고, 은행들은 이제 그 이자를 더 받아가지고, 그 기준금리가 더 높게 받아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지. 뭐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그죠? 이런 원리입니다. 은행들이 돈을 버는 구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은행들이 돈을 버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이자가 있어야 되는 거는 약간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뭐 철학적인 얘기 말고, 경제학적인 얘기 말고, 예를 들면 이자가 0이면 이자가 0%면 뭐야? 이러면은 돈을 빌려도 안 갚아도 돼. 평생 안 갚아도 돼. 왜? 이자가 없으니까. 이해됩니까 이거? 물론 만기라는 게 있어요. 만기. 이게 뭐냐면은 돈을 빌릴 때 당연히 뭐야? 평생 안 갚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이날까지는 무조건 갚아야 한다라는 계약서를 쓰고 빌려요.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저때까지 못 받으면 못 갚으면 어떻게 돼? 파산이에요. 파산이면 이제 막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지 않았어요? 막 집에 와서 막 차압 딱지 붙이고 막 다 뺏어나고 막 빨간 딱지 붙이고 그거 한번 본 적 있지, 그런 거, 그렇지? 그게 파산이야. 내가 만기까지 빌린 걸 못 갚았어. 그러면은 그 만기가 오기 전에 어떻게든 뭐 은행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연장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조차 못하고 그냥 만기가 지났는데 저 돈 없어 이러면은 그냥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은행이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빌려준 돈만큼. 이게 이제 파산이에요. 게다가 내 재산을 다 가져왔는데 또 돈이 부족해. 그러면은 갚아야 돼요.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내 계좌고 뭐고 다 이제 압류당하고 내가 이제 돈을 벌면은 다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완전 그냥 인생 나락하는 거죠. 그래서 만기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자가 뭐냐면은 이 이율이 바로 이제 이자의 비율이에요. 이자의 비율인데, 이 이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보통 뭐 예를 들면 뭐 연이율, 월이율, 뭐 이런 것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연이율은 1년마다 붙는 이자예요. 월이율은 한 달마다 붙는 이자입니다. 알겠죠? 현재 뭐 여러분이 뭐 예금한다고 하면은 보통 뭐 연이율 뭐 3% 막 이래요. 그러면은 1년 지나면은 3%가 그냥 다 붙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1,000만 원을 예금해놨어요. 그럼 1년 지나면은 1,0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30만 원이 더 그냥 붙는 거야, 3%가. 이해됩니까 이거? 이게 이제 연이율이에요. 보통 연이율 많이 써. 월이율은 짧아가지고 잘 안 써요. 알겠지? 그래서 연이율 보통.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0억을 그냥 은행에 넣어놔. 연이율 3%야. 그럼 뭐예요? 1년에 3억 생깁니다. 그러니까 1년에 3억이 그냥 공짜로 생기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산이 100억이 있어가지고 은행에 넣어놨어요. 그렇지? 여러분은 3억치를 공짜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돈 한 개도 안 쓰고. 이게 바로 자산이에요, 자산. 이해되죠, 그렇죠? 자본주의에서 돈을 왜 많이 갖고 있는 게 짱인지 알겠죠, 그죠? 내 자산이 막 몇천만 원, 1억 이 정도 가지고는 별거 없는데 막 100억, 막 1,000억 넘어가잖아. 이러면은 그냥 은행 이자만 해도 막 3억, 30억이 돼요. 이만큼 공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해되지, 그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진짜 자산이 엄청나게 막 불어나고 돈이 많아지면은 많은 게 공짜가 돼요. 그냥 백화점 가서 3억치는 그냥 공짜로 사도 돼. 1년 동안, 1년마다 100억 있으면, 1,000억 있으면 막 30억치 1년 동안 30억치 막 공짜로 막 들고 와도 돼요. 공짜입니다. 이해되지, 그치? 은행이 대신 벌어가지고 나한테 줘요. 1,000억 넣으면 알겠죠? 물론 1,000억 있으면 그런 은행 예금에만 넣는 사람은 없겠지. 뭐 건물을 사거나 해가지고 뭐 건물 세를 받거나 이런 게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월이율, 연이율 있는데 이제 뭔지 알겠죠 이게?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원금하고 이자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1,000만 원을 예금을 했어요. 연이율 3%입니다. 그러면 1년 뒤에 30만 원 더 붙잖아, 그렇지? 내가 넣어놓은 1,000만 원 그대로 있고, 그쵸? 그러면은 이 더 붙은 요 금액을 이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원래 내가 넣어놨던 금액을 원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금, 원래의 금. 이게 됩니까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원리합계 뭐냐? 이게 한자예요. 원금, 리자. 이게 이자가 원래 한자가 리자인데 두음 법칙에서 이자가 된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원리합계는 뭐예요? 1,030만 원이 원리합계인 거예요. 두 개 다 합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자가 붙는 비율이 바로 이율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알겠죠? 그래서 원금, 이자, 원리합계, 이율 뭔지 알겠어요? 연이율, 월이율 알겠지 그지? 이해됩니까 이거? 그럼 봐봐. 오케이. 그러면은 연이율 3%라서 1년 만에 30만 원 줬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1년이 되면 이제 1,030만 원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1년이 지나. 그러면은 이때는 뭐예요? 1,030만 원에 대해서 3%가 붙어야 돼요? 아니면 1,000만 원에 대해서만 33%가 붙어야 돼요? 응? 둘 다 그냥 나름 합리적이지, 그치? 둘 다 뭐 그냥 합리적이긴 하죠? 그냥 선택의 문제 아니야, 그치?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1년 뒤에 만약에 원금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으면 이건 뭐야? 1,000만 원을 넣어놨을 때 계속 1년 지날 때마다 30만 원씩만 계속 붙겠지, 그치? 그러니까 원리합계가 뭐예요? 약간 등차수열식으로 커지겠죠? 계속 1년 지날 때마다 30만 원씩 붙는 거 아니야? 그치? 똑같은 금액이. 그치? 이거를 단리법이라고 해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겁니다.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에 대해서만 이율이 적용되는 거죠. 이게 단리법입니다. 단리법은 뭐야? 원리합계가 등차수열식으로 늘어나요. 여기까지 됩니까 이거? 알겠죠? 그래서 단리법이면 1,030만 원이잖아.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1,060만 원이에요. 3년 지나면 1,090만 원입니다. 이게 단리법이야. 알겠죠? 복리법은 뭐냐? 복리법은 그게 아니지. 1,030만 원에 대해서 3% 붙이는 겁니다. 이해돼요? 1,030만 원 상품 얼마야? 103 나누기 3이니까 10분의 3이니까 10.3 곱하기 30.9만 원. 30만 9천 원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9천 원 더 붙는 거야. 30만 원 들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복리예요. 복리는 뭐야? 원리 합계의 이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즉 뭐예요? 복리는 지금 연이율 1.3이면은 할 때 곱하기 1.03이 곱해졌잖아. 여기도 원리 합계가 곱하기 1.03이 곱해지는 거예요. 즉 뭐예요? 등비수열식으로 늘어나는 원리 합계가 1.03 연이율 3%다. 1년 지날 때마다 1.03이 계속 곱해지는 거예요. 원리 합계.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복리는 뭐예요? 원리 합계의 이자가 이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거? 알겠지? 그 단리법과 복리법이 뭔지 알겠죠? 둘 다 가능은 한데 둘 다 그냥 뭐 막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다는 느낌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데 이제 단리법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거고 복리법은 원리 합계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거다. 단리법은 원리 합계가 등차수열식으로 늘어나고 복리법은 원리 합계가 등비수열식으로 늘어나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근데 지금 이 단원이 뭐야?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단원이 있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문제는 복리법이 나오는 겁니다. 단리법은 거의 문제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용어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해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현실이 복리법을 씁니다. 단리법은 쓰지 않아요. 단리법은 옛날에 그 자본주의가 거의 등장하기 전에 중세시대에 쓰던 방식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복리법, 현실도 복리법을 써. 이거 당연히 단리법은 뭐예요? 문제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거? 알겠죠? 현실도 복리예요. 됐습니까? 이거 용어 좀 알겠어요? 원금, 이자,
원리합계, 이율 중에서 뭐 연이율, 월이율, 그쵸? 단리법, 복리법 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잠깐 용어만 설명하고 이 정도만. 이것만 가지고 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설명할 게 많은데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지? 일단 용어 정리만 하고 좀 지금 뭐 보면은 뭐 적금의 원리합계 해가지고 뭐 기수불, 기말불 뭐 이렇게 막 별의별 거 써있잖아, 그렇지? 요거는 이따가 문제 풀면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일단 갑시다. 그래서 유형 17번 가겠습니다. 유형 17번. 유형 17, 19, 21, 23, 25, 27, 29까지 이렇게 일단 풀어주고. 아니다. 이거 지금 너무 많은데? 이거 다 풀면은 여러분 저는 못 먹죠, 그죠? 자, 4개씩 할게요. 17, 21, 25, 29 풀겠습니다. 알겠죠? 17, 21, 25, 29 4개 풀고 그 다음에 32, 34 갈게요. 어려네요. 알겠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좀 직접 풀어보시고 일단 가보겠습니다. 등비수열 유형 17에 가겠습니다. 보자 한번. 등비수열 A에 대해서. A 등비수열이에요. A3 더하기 A4 이게 24래요. 그리고 A3 대 A4 이게 2대 1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때 128분의 1은 이게 이제 AK가 128이라고 하면은 K를 구하시고 뭐 이런 문제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쉽죠? 어떻게 합니까? 일단 A3은 뭐예요? AR 제곱. A4는 뭐야? AR 세제곱. 맞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A3 대 A4는 뭐예요? AR 제곱 대 AR 세제곱이라는 건 뭐예요? 비율이니까 약분이 가능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1대 R인 거죠, 그렇죠? 1대 R이 2대 1이야. 그럼 R이 2분의 1인 거죠. 이게 됩니까 이거? 그죠? 그래서 여기다 2분의 대입하면은 A가 바로 나오고 끝난 겁니다, 문제가. 지금 2분의 대입하면 4분의 1A 더하기 8분의 1A가 24네요. 그죠? 그러면 둘 더하면 얼마야? 8분의 3인가요? 8분의 3A가 24. A는 64네요. 그렇죠? 그래서 AN은 뭐예요? AK는 64 곱하기 2분의 1의 K 빼기 1제곱입니다. 이게 128분의 1이래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64는 뭐야? 2분의 1에 마이너스 6제곱이죠. 그렇죠? 지도치기에서. 그렇지?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K 빼기 7제곱은 2분의 1의 7제곱이다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K가 14인 거죠. 14번째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이거 여기까지? 지수 계산이 좀 익숙해져야겠지, 그지?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유형 21. A, B 두 사람은 각각 같은 농도의 식염수를 10리터씩 가지고 있다. A는 식염수를 5리터 버리고 물 5리터 넣는 시행을 반복하고 B는 식염수 7.5리터를 버리고 물 7.5리터를 넣는 시행을 반복한다. 이때 A, B가 이와 같은 시행을 각각 P1, Q번 반복하여 얻은 식염수의 농도가 서로 같을 때 P 대 Q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제 A는 어떻게 하는데요? A는 10리터씩 있는데 식염수 10리터가 있는데 그렇죠? 이 식염수에서 10리터에서 지금 5리터를 버리고 그리고 물 5리터를 넣는데요. 그죠? 이 행위를 반복하는 거죠. 그지? 자, 잠깐만. 소리.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이게 행위 한 번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따지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A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은 식염수, 그러니까 전체 양이 10리터인 건 계속 유지죠. 그치? 전체 양이 10리터는 계속 유지야. 그치? 맞습니까? 그죠? 전체 양이 10리터 계속 유지인데,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농도를 보잖아. 그럼 농도가 AN이라고 해보세요. 농도가 AN.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하면은 이 농도를 AN 플러스 1이라고 합시다. 이 둘의 관계식을 구해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죠? 그러면 봐봐. 지금 이 식을 한번 그대로 해봅시다. 농도가 AN이라는 건, 그쵸? 농도가 AN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도는 지금 식염수 전체 양분의 소금의 양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이잖아. 그래서 농도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재 AN은 근데 이거 좀 퍼센트를 할게요. 퍼센트. 우리가 퍼센트 익숙하니까 퍼센트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10분의 AN은 아니다. 지금 이제 농도가 AN이면은 소금의 양이 얼마만큼 있는 거예요? 10 곱하기 100분의 AN만큼 있는 거고, 그렇지? 소금물, 식염수, 소금물의 양은 10에서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그럼 여기서 요 행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물의 양은 여전히 10이야. 그쵸? 근데 소금의 양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의 양이 지금 요만큼 있었는데 요거의 반절이 날아간 거 아니야 사실상? 반 버리고 물을 채웠으니까 그렇지?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반이 되죠. 그쵸?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게 바로 AN 플러스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거? 약간 이런 형태인 거지. 그러면은 여기 약분이 돼.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이 뭐가 돼요? 2분의 1 A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번장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2분의 1 곱해지는 거야.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인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지? 약간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데 뭐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사실 뭐야, 식염수가 7.5L를 버리고 물 7.5L 넣는다고 하면은 소금이 어떻게 돼? 소금이 4분의 3씩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즉 4분의 1만큼 넣는 거죠, 그렇지? 농도가 4분의 1, 농도가 계속 4분의 1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B 같은 경우는 Bn이라고 하면은 요거인 거예요, 요거. 알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공비가 4분의 1인 능력인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거? 알겠죠? 근데 문제가 뭐래요? A와 B가 처음에 같은 농도의 식염수인데, 그쵸? P번, Q번 반복하여 얻은 식염수 농도가 서로 같대, 그치? 그죠? 그러면은 같은 농도, 이렇게 A도 B도 처음 항은 A예요, 똑같이. 근데 A 곱하기 지금 A는 2분의 1번씩을 P번, B는 A 곱하기 4분의 1번씩을 Q번 했는데 둘이 같다, 이거잖아, 그쵸? 맞습니까 이거? 이때 P 대 Q를 구하시면 이런 문제인 거죠. 문제 이해가 조금 귀찮은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Q가 2P이기 때문에 P 대 Q는 뭐예요? 1대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좀 문제가 약간 이게 따지기가 좀 헷갈리긴 한데요. 하필 뭐 이런 문제를 내가지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SN식 외웠죠? 1 빼기 R분의 A 곱하기 1 빼기 R의 N제곱 혹은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분의 외워야 됩니다. 25번 갈게요. 25번. 지금 3차 방정식 X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X 빼기 K는 0. 요거의 색은 아까 등차수열은 뭐예요? 이 세 개의 등비수열이 논다는데 등차수열이면 A 가운데를 A 놓고 A 빼기 A 플러스 T였죠, 그죠? 그렇지? 근데 등비수열은 그냥 첫 번째 항을 A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등비수에서 가운데 A로 놓으면은 앞에 게 R분의 A가 돼. 분수가 나와요. 아 이러면 좀 오히려 계산이 들어가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예 첫 번째 걸 A로 놓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등차는 가운데를 A로 놓지만 등비수열은 첫 번째 걸 A로 놓는다. 알겠죠? 이래야 계산이 편리합니다. 이때 K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럼 아까 문제가 똑같죠, 그죠? 근거와 계수관계 쓰는 겁니다. 세근의 합 A 플러스 AR 더하기 AR 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2죠. 그죠? 그 다음에 두 근끼리 곱의 합 A 제곱 R A 제곱 R 제곱 A 제곱 R 제곱 이게 A분의 C 1인 거예요. 이때 셋 다 곱한 거 A 세제곱 R 세제곱 이게 마이너스 A분의 D K 이거인 겁니다. 문자 3개씩 3개 아마 K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건데 어떻게 구하느냐 묶어버리면 편해요. T분 얘는 A로 묶이죠. 얘는 A 제곱 R로 묶이죠. 그치? 그래서 이게 1번씩 이게 2번씩 합니다. 그거는 2 나누기 1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왜냐면 약분되고 A도 약분되고 AR이 약분되는 거죠. 이 됩니까 이거? 그치? 정확히 AR 나왔죠. 그럼 K가 나오는 겁니다. K는 뭡니까? AR의 해제곱입니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이거? 알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묶어서 나누는 식으로 보통 계산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거? 등비수열 계산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 가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첫째 합부터 n까지 합 SN이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로 주어져 있대요. 근데 AN이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K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SN이 주어졌을 때 AN이 등비수열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첫째 항부터 완벽한 등비수열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아까 SN이 주어졌을 때 A인 거라고 배웠잖아. 그렇지? SN 빼기 SN-을 구하는데 이거는 N이 2 이상일 때의 식이죠. A1은 S1을 구하지. 그렇지? 근데 A1을 구하는 S1 값과 그러니까 S1을 구한 A1 값과 SN 빼기 SN-1로 구한 AN 식에 1을 대입한 값이 일치하면은 이제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보세요. 일단 AN을 구해. 얘는 뭐예요? SN 빼기 SN-1 이거죠. 그렇죠? 이거 N 대신에 N 빼기를 대입하면 돼요. 그대로. 그러면은 K는 일단 지워지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빼는 건데 얘를 묶을 수가 있죠. 그죠? 묶으면은 앞에는 2한 개 남고 뒤에는 안 남죠. 이게 다르지.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1이니까 뭐가 돼요? 3 곱하기 2의 n 빼기 1제곱이 돼요. 언제? n이 2 이상일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얘만 보면은 딱 등비수열의 일반항 꼴이죠. 그렇죠? 초항 2, 3, 공비가 2. 맞습니까? A, R에 n 빼기 1제곱이었으니까 그지? 맞아요. 근데 A1도 구해보자고. 뭘로? S1으로. 여기다 1을 대입해요. 어떻게 됩니까? 6 플러스 K란 말이지. 그지?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게 완벽한 등비수가 되려면 뭐예요? 여기다 1을 대입한 값하고 둘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됩니까 이거?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얼마야? 3이잖아. 그렇지? 즉 3하고 6 플러스 K가 같으면은 첫째 항부터 완벽한 등비수열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됩니까 이거? 사실 이 수열 AN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다 이러면은 이거 완벽한 등비수열 아니잖아. 그렇지? 첫째 항에서 깨져 있으니까. 그래서 첫째 항부터 완벽한 등비수열을 하려면 S1으로 구한 이 A1 값과 지금 이 SN 빼기 SN-1로 구한 AN식에 1을 대입한 값이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이면 되는 거죠. 이거 29번 알겠어요 이거? 원래 알겠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 그 등비수열 진도는 일단 여기까지는 됐고
32번하고 33번은 내가 지금 해서 해줄게요. 여기 아까 이제 활용인데 요거는 설명 안 들으면 이제 못 풀죠, 그렇죠? 그래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